아브람커피 최초 가정용 머신 개조 프로젝트 3탄 지금 시작합니다. 맛있는 커피, 행복한 커피, 최고의 커피 극방통 아브람커피. 행커 아부대장입니다. 그간 안녕하셨는지요? 지난 방송 때 개조한답시고 디퓨저를 교체한다고 깝치다가 똑같은 디퓨저를 사가지고 전혀 튜닝이 되지 않았던 그런 정말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드려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확실한 부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녀석입니다. 이게 뭐냐? 바로 압력 스위치라는 건데요. 이 압력 스위치가 하는 역할, 이 압력에 따라서 이게 스위치를 열어주기도 하고 닫아주기도 하는 그런 기능이거든요. 이 압력 스위치는 보일러에 이렇게 장착이 됩니다. 그래서 보일러와 연결이 돼서 보일러 내부의 압력을 측정하게 됩니다. 그 내부의 압력이 일정 압력, 여기서 세팅해 놓은 압력 이상으로 걸리게 되면은 전력을 차단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보일러의 온도를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온도, 보일러 안에 있는 물의 온도를 제어하는 거죠. 자, 압력이 떨어지면은 히터를 켜는 거고요. 그래서 보일러가 물을 끓게 만들겠죠. 물을 끓이게 되면은 수증기가 생겨가지고 다시 증기압이 생기겠죠. 증기압 일정 압을 또 넘어서게 되면은 스위치가 탁 작동하면서 히터가 탁 꺼지는 거죠. 보일러 안에 있는 그 기체가 일정 압력을 넘어서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 이거를 보일러가 안 터지게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절대 그건 아니고요. 그 역할을 하는 부속은 따로 있습니다. 터지지 않게 하는 그 압력밥솥 같은 그 역할을 하는 건 따로 있고요. 요것은 이제 실제로 히터를 켜주고 꺼주는 역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보일러 내부의 물의 온도를 조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스팀의 압력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형 머신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PID가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서 이 녀석으로 추출수의 온도도 조절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추출수의 온도와 함께 스티밍의 압력까지 조절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옛날 이런 머신들은 스티밍의 압력이 올라가면은 추출수의 온도도 올라가고 추출수의 온도를 올리면 스티밍의 압력도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추출수의 온도를 낮추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스팀의 압력도 같이 떨어뜨려야만 하는 그런 이제 조금 아쉬움이 있는 머신이 이런 구형 머신의 특징입니다. 아무튼지 간에 이런 머신에서 가장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압력 스위치인데 이 녀석이 시간이 이제 오래 쓰게 되면은 이 녀석이 수명을 다해서 고장이 나게 됩니다. 사실 이 오스카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여기저기 굴러다니다가 들어온 오스카라 가지고 실제로 달려있던 압력 스위치가 고장이 났어요. 수리할 겸 해가지고 압력 스위치를 새로 가져왔지만은 가져올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압력 스위치는 오스카에 들어있는 압력 스위치가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 시모넬리나 다른 머신에서 쓰이고 있는 업소용 압력 스위치입니다. 대형. 얘는 요런 데 달아가지고는 고장이 잘 안 난다 이 말입니다. 정말 무식하게 큰 압력 스위치를 달 건데 왜 제가 이걸 가져왔냐면 실제로 이 오스카에다가 보면 머신이 작아가지고 이거 들어가겠나 싶은 그런 의심도 들긴 하지만은 실제로 이것을 튜닝을 한 용자가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압력 스위치를 사면은 여기 무조건 장착이 되니까 안 들어갈 것 같지만 들어가니까 사서 튜닝을 해라 라는 조언을 듣고 제가 과감하게 좀 비싼 돈을 들여서 업소용 압력 스위치를 가지고 온 겁니다. 자, 오늘 요거를 이제 튜닝을 해가지고 이 녀석 지금 압력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스팀 압은 엄청나게 세지만은 추출수가 너무 높아가지고 막 부글부글 끓는 물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압력 스위치를 달아가지고 온도도 조금 떨어뜨려서 내가 원하는 정도의 온도로 만들어주는 그런 튜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일단 오스카 같은 경우는 상판에 있는 이 4개의 나사 그리고 이 물통 이 뚜껑을 열게 되면 이쪽에 있는 2개의 나사 총 6개의 나사를 상부에서 풀기만 하면 이게 들어지면서 껍데기 열리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오스카는 너무 오랜 세월을 겪다 보니까 요 뒤에 있는 나사 2개는 분실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에 4개만 분해를 하게 되면은 뚜껑이 열릴 거예요. 자, 이렇게 나사 4개를 풀고 나면은 이 껍데기가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벗겨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뚜껑을 열어서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 보시는 보이시는 요게 압력 스위치거든요. 굉장히 조그만하죠. 조그만했는데 요걸로 바꿀 거예요. 전혀 지금 이거 안 들어갈 것 같지만은 보세요. 여기 이제 물이 들어오는 이 부분, 나사로 되어 있는 부분, 요 부분이 여기 밑에 요 부분인 겁니다. 얘를 돌려가지고 뽑은 다음에 얘를 그 위에다가 그대로 장착을 하고 여기 보시면 전선을 꼽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다가 이 전선을 플러스 마이너스 잘 꽂아만 주시게 되면은 압력 스위치는 작동을 하는 거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돌리는 부분이 조그맣게 있어요. 일자 드라이브로 돌리게끔 되어 있는데 이거를 돌려가지고 압력을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물의 온도를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여기 보이시면은 이 노란 색깔 캡 요거 진짜 분실 잘 되는데 요 노란색 캡을 딱 벗겨내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 플러스라고 이 조그맣게 보이는데요. 요 안에 이제 일자 드라이버로 돌릴 수 있는 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돌리셔가지고 압력을 조절하는 거죠. 커버를 벗기면 원래 보이게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커버를 벗겨 보시면 여기 일자 드라이버 돌아가는 거 있죠. 요거를 돌려가지고 압력을 조절하는 겁니다. 요 조그만한 게 이렇게 크게 지금 되어져 있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뭐 훨씬 내구성이 좋겠죠. 요 스프링을 조절해서 압력을 조절하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요거 돌려서 빼고 전선 일단 빼고 여기다가 다 꽂아주기만 하면은 끝이 나겠습니다. 자, 이 작업을 하고 나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더러워서 일단 청소를 하면서 오랜 세월을 견뎠구나. 근데 그 오랜 세월을 견딘 것 치고는 물이 새는 적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어떻게든 살리면 더 오래 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현재 상태는 진짜 엉망진창입니다. 기존에 단열을 해놨던 은박지 이런 거 싹 다 제거하고 스펀지도 완전히 다 경화가 돼서 지금은 다 제거를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 그리고 이거 빼는 게 쉬운 일이 아니네요. 공간이 좁아가지고 물통하고 다 드러내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꽤 시간이 걸릴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압력 스위치는 원리 자체가 이 꽂혀있는 전선을 붙여주고 떼주고 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얘는 지금 두 가닥이고 얘는 지금 세 가닥이지만 별로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원리가 이렇게 동시에 세 개를 떨어뜨렸다가 붙였다가 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여기 비는 곳 아무데나 두 군데다가 딱 꽂으면 그냥 압력 스위치는 작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리적으로는 굉장히 간단한데 얘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선을 끊어가지고 저기다 꽂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게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분해를 한번 해봤는데요.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여기 지금 나사산에 보시면은 테프론 테이프 보이시죠? 테프론 테이프. 이게 나사산에 감겨 있는 겁니다. 이 말인즉 이 머신은 분해했던 적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새로 출고가 될 때는 테프론 테이프 없이 출고가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새 것은요 테프론 테이프를 바르지 않습니다. 바르지 않아도 되게끔 규격이 나오기 때문에 바르지 않습니다. 누군가 이걸 다 풀었던 흔적이 있는 거죠. 그리고 까보니까 이제 안쪽 내부가 보이는데 여기에 스케일이 조금 보이긴 한데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이 정도로 됐으면 여기 구멍도 좀 막히고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됐는데 그냥 뭐 사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생각보다 오래된 연식에 비해서는 스케일이 엄청나게 많지 않은 걸로 봐서 생각보다 사용을 많이 안 했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하지만 이거 오버홀하는 컨텐츠도 하나 찍긴 찍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이거 깨끗하게 하면 진짜 속이 시원한데 오늘은 그것까지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압력 스위치만 작업을 한번 해보고, 오버홀하는 것도 이 작은 버전이기 때문에 업소용 머신의 축소형 모양이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리게 되면은 좀 서로 간에 공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힘을 빡 주니까 빡 하면서 풀어지는데 역시나 여기 지금 하얀색 가루가 휘날리고 있죠. 본딩의 흔적입니다. 역시나 이것도 본딩을 하지 않았으면은 이런 가루 같은 건 나오지 않았겠죠. 그냥 깔끔하게 풀렸을 건데 아마 이건 본딩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 조그만한 압력 스위치, 이렇게 조그만한데 이 고장이 나지. 고장이 나지. 그래서 저는 이런 허접한 거 말고 없어요. 요거를 여기다가 딱 달아줄 겁니다. 사이즈가 딱 맞거든요. 이거 기가 막힌데 뭐 딱히 크게 더럽진 않아서 그냥 바로 장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딱 맞아. 사이즈 딱 맞아. 이렇게 돌려가지고 꽂아가지고 다시 장착하기만 하면은 압력 스위치 교체는 끝난다는 거예요. 끝난다는 거. 좋았어. 이제 요거를 다시 제 위치에다가 갖다 꽂아가지고 전선만 딱 물려주면 끝나는 거거든요. 배선은 요거를 커팅을 해가지고 물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작업은 끝나는 거예요. 간단하죠? 테프론 감을까? 테프론 난 안전하게 감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프론은 항상 시계 방향으로 감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안 풀리고요, 효과가 나타나고요. 바깥쪽은 하지 마시고요, 안쪽만 제대로 감아주시면 됩니다. 입구 쪽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전하게 하시려면은 여기 깊은 곳에만 노려주세요. 깊은 곳에만. 엑셀 파이프 같은 건 좀 많이 하셔야 되고, 이런 이제 동으로 되어 있는 상태는 그렇게까지 많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요 끝부분 하지 마시고, 그래야 아다리가 잘 물리기 때문에 끝부분 하지 마시고 안쪽을 공략하시면은 잘 될 거예요. 들어갔습니다. 이제 돌돌돌돌돌 돌돌돌돌돌 한 바퀴만 더 감으면 되겠네요.
요 정도 방향으로 맞춰주고, 이거 알고 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간단해요. 자기사 뭐 알고 보면 안 간다는 게 세상에 어딘, 모르니까 안 간다는 거지. A few moments later. 이게 죽어도 이렇게 안 들어가가지고 생 난리를 쳤습니다. 이 보일러에 들어가는 이 밸브 다 뽑아가지고 보일러를 드러낼까까지 생각을 했는데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 보시면은 이 압력 스위치가 있고요. 우리가 바꾸고 싶은 건 이 압력 스위치고, 여기 이제 압력 밸브인데 여기서 이제 과한 압력이 빠져나오게끔 되어 있는 거죠. 여기 이제 T자 밸브를 통해 가지고 들어가 있어요. 지금 기존에서는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너무 높으니까 안 되니까 두 개 자리를 바꾸는 겁니다. 얘를 여기다 꼽는 거죠. 그리고 얘를 옆으로 집어넣으면 들어갈 것 같더란 말이죠.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맞춰줘 가지고 이쪽으로 빼면은, 어우씨, 이거 너무 많이 빼면 안 되겠는데? 안 되는 거 아니야? 불안한데? 여기 뒤에 물통 자리인데? 어떻게 한 거야? 이렇게 들어가나 설마? 이렇게 해도 여기 공간이 안 나오는데? 안 나오는데 공간이? 아씨, 이해가 안 되네. 물통을 뺐어 설마? 안 돼. 공간 안 나와. 튜닝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아무나 하시면 안 돼요. 일단 오늘은 실패해요. 왜 실패를 했느냐? 공간이 안 나옵니다. 저 크다만한 게 들어간다고 분명히 제가 얘기를 들어가지고 도전했는데 절대 들어갈 공간이 안 나와. 그래서 전화를 해봤습니다. 이거 안 들어가는데요 하니까 그 사람이 이거를 눕혀서 넣어야 된다 해가지고 또 바꿔가지고 눕혀서 넣어보자라고 했는데도 절대로 들어갈 공간이 안 나와요. 그래서 다시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그냥 그렇게 눕혀서 넣는 게 아니고 투터치 피딩을 사서 테프론 튜브를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있는 상태로, 지금은 튜브가 없이 그냥 고정형이거든요. 이게 아니라 이걸 눕혀가지고 튜브, 약간 호수로 여기다 갖다 꽂을 수 있는 피팅을 사서 호수로 연결을 하고, 얘는 고정시키지 말고 그냥 이렇게 너저분하게 그냥 놔둬야 된다. 이런 식의 튜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은 어거지로 집어 넣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게 보일러에 닿으니까 이게 뜨거워서 이 또 플라스틱이라 녹을 수도 있고 하니까 이 사이에 아마 스펀지 같은 것도 대줘야 될 것이고, 생각보다 손댈 일이 많아진다. 단순하게 압력 밸브를 빼고 꼽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 없는 다른 산업용 피딩을 사와서 튜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요 사이즈 딱 맞는 피딩을 구해 와가지고요. 튜닝을 구하는 것도 쉽진 않지만 딱 맞는 걸 일단 저는 찾아보겠습니다. 찾아가지고 다음 시간에 얘를 튜닝하는 것까지 한번 해볼 건데요. 정말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 과정도 하나의 컨텐츠가 될 수 있다 생각해서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할 거고, 그냥 하다 보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다 튜닝할 것 같으면은 그냥 부속 한두 개 교체하는 정도가 아니거든요. 그냥 오버올 컨텐츠를 다음 컨텐츠로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너무 지쳐가지고 지금 못하겠고, 그냥 전체 분해를 해서 전체 다 세척, 안에 스케일링까지 제거하는 오버홀 하는 작업을 먼저 보여드리고 나서 요거 피팅 구해서 세팅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튜닝을 완성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댓글로 제가 필요한 거는요, OPV입니다. OPV. 이제 오스카에 달 수 있는 OPV가 필요하고요. 그 OPV를 달기 위해서 필요한 피딩 같은 게 어떤 게 필요한지 이런 것들도 정보가 좀 필요하니까 혹시 해보신 분들이 계시거나 이런 분들은 댓글로 꼭 남겨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링크 걸어주시면 너무 좋고, 그리고 OPV 다음으로 제가 해봐야 될 것은 G클러입니다. G클러에 대한 정보도 혹시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댓글로 쫙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의 도움을 얻어서 결국 오스카를 뮤스카로 완성시키는 그날까지 이 컨텐츠는 계속된다. 다음에 또 만나요. 행커. 맛있는 커피, 행복한 커피, 최고의 커피 교육 방송, 아브람 커피. 행복한 커피 아브라 커피
아브라 커피 아브라 커피